산신할머니와 저승사자 1. 죽음 앞에 겸손한 마음. 조선시대 깊은 산속에 홀로 살던 100살 노파와 그녀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파가 보여준 지혜와 겸손함, 그리고 저승사자와의 기묘한 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통 야담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겸손함이 만들어내는 운명의 갈림길을 담은 오디오 드라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깊은 산속 100살 노파의 초가집과 그녀의 일상. 태백 산맥 깊은 골짜기 인적이 드문 곳에 낮은 초가 한 채가 안개 속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100살을 넘긴 한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할머니라 부르며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으나 그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매일 아침 노파는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서 나는 나무를 거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고 병든 짐승들이 찾아와 그 손길을 구하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산을 올라와 노파에게 약초를 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어찌 그리 오래 사시는지요? 비결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는 이들에게 노파는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세월도 그 사람을 데려가길 잊는다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파는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산자락에 홀로 앉아 노파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러나 노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나뭇잎이 살랑거렸고 새들은 갑자기 지저김을 멈추었습니다. 아, 드디어 올 때가 되었구나. 노파는 담담하게 중얼거리며 약초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그녀는 죽음의 기척을 알아차릴 만큼 세상의 이치에 통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노파는 마당을 한 번 더 깨끗이 쓸고 방 안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낮은 상 위에 정갈한 차를 준비하고 창호지를 바른 문을 활짝 열어 산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했지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방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오시는데 허름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는가. 노파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며 그 순간이 왔을 때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저승사자의 등장과 노파와의 첫 만남. 해가 서산에 걸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노파의 집문 앞에 키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소리 없이 나타났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위엄이 넘쳤고 손에는 생사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100년을 사신 김씨할머니, 이제 저승으로 모실 시간입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방 안을 감쌌습니다. 노파는 놀라는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오,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멀리서 오셨을 텐데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노파의 태연한 모습에 저승사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보면 두려움에 떨거나 살려달라 애원하는데 이 노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오. 할머니의 수명이 다했으니 저승으로 모시러 왔소. 그럼에도 저승사자는 노파가 내민 차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신 후 그는 생사부를 펼쳐 노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씨할머니 100살. 오늘이 수명이 다하는 날이오. 준비하시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하루도 더 할 수 없소. 그러나 노파는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산에서 약초를 덕해서 마을에 병든 아이들에게 마지막 약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천 년간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왔지만 이처럼 평온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저승에 가기 전에 이 산의 새와 짐승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 친구들이니까요. 노파의 말에는 욕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마음과 타인을 향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지요.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사부를 다시 살펴보던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파의 이름 옆에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군.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생사부의 글자가 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영혼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 앞에서 저승사자조차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노파가 저승사자에게 청한 사흘간의 유예. 저승사자는 마침내 깊은 생각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이제 작은 불씨 같은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일의 유예를 주겠소. 그러나 넷째 날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할머니를 모셔가야 하오. 그것이 하늘의 섭리요 내 임문이라. 노파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저승사자가 떠난 후 노파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고 산속 짐승들이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여우 다람쥐, 산토끼, 심지어 숲속의 멧돼지까지 노파의 주변에 모여 그녀가 약초를 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친구들아, 이제 얼마 후면 나는 너희들과 이별해야 한단다. 늙은 몸이 이제 쉴 때가 된 모양이구나. 노파의 말에 동물들은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노파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는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굶주린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었으니까요. 이튿날 노파는 캐온 약초로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숯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초가집을 가득 채웠고 그 향기로운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하나둘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이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산신할머니, 어머니의 관절통이 심해졌습니다. 약을 좀 주십시오. 노파는 모든 이에게 정성껏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지요.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거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면 복이 따르느니라. 그날 밤 노파는 초가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0해, 80해, 90해, 그리고 100해를 넘겨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보았을까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별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났습니다. 긴 여정이었구나. 이제는 정말 떠날 시간이구나. 사흘째 되는 날 노파는 산속의 작은 폭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습니다. 폭포수가 바위에 부딪혀 일으키는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지요. 노파는 그곳에서 마지막 명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승사자와 노파의 철학적 대화. 넷째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한 시간에 저승사자가 다시 노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파가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마치셨군요.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도망치거나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는데 노파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3일의 시간 감사히 잘 보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노파의 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당의 돌계단에 앉아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100년을 사셨으니 인생이란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으실 터. 이 저승사자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겠소? 노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지요. 처음에는 높은 산에서 세차게 내려오는 계곡물처럼 열정적이다가
중년이 되면 넓은 강물처럼 깊이와 너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바다로 들어가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지요.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러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저승사자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죽음은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요. 물방울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내리듯이. 노파의 말에 저승사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천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거두었지만 죽음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데 할머니는 어찌 그리 담담하신지요? 노파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법이지요. 내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사람도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승사자는 노파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파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도 될까요? 100년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노파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지요. 새벽녘에 들려오는 새소리, 봄날 처음 피어나는 진달래의 향기, 아픈 아이가 내 약을 먹고 회복되었을 때의 그 미소.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을 빛내주었습니다. 저승사자와 노파의 대화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삶과 죽음,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저승사자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노파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여정을 앞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노파의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 노파의 초가집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노파에게 손을 내밀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바로 천상의 신선이었습니다. 잠깐, 신선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했습니다. 신선은 노파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노파의 인간 세상 삶을 지켜보았소. 10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했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신보다 아픈 아이들과 산속 생명들을 먼저 돌보았소.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노파의 이름 옆에 적혔던 수명이 선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변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글자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신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때로는 그 인간의 선행과 겸손한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법이오. 이 노파는 자신의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해 살았소. 그런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소.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신선과 저승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더 살기를 바라지도 죽음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특별한 이유요.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 욕심 없는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하늘은 당신에게 선택을 주기로 했소.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승으로 갈 것인지. 노파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더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신선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이 일하며 수많은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요. 지난 10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보물이요. 그것을 나누는 것도 큰 선행이 될 것이요. 노파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산속 초가에서 홀로 살면서도 그녀는 늘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저승으로 함께 떠나는 노파와 저승사자. 긴 침묵 끝에 노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이미 다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이 그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신선과 저승사자는 놀란 표정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데 이 노파는 오히려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확실한가요? 하늘이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했는데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꽃이 피고 지는데도 때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쇠하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은 이미 충만했고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노파의 말에 신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그대의 겸손한 마음과 지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신선은 마지막으로 노파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는 은빛 실처럼 빛났고 주름진 피부는 맑은 빛을 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리라. 신선의 말과 함께 그의 모습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노파와 저승사자만이 남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처음과는 다른 존경 어린 눈빛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초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곳, 산새들의 노래와 바람소리, 꽃향기와 별빛이 가득했던 곳.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저승사자는 기다렸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폭포가 있었고 폭포 옆 바위에는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앉아 명상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바위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노파의 손을 잡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파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마치 아침 이슬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셨군요. 저승사자가 감탄했습니다. 노파의 영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그 순간 산속의 모든 새들이 날아올라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동물들은 산기슭에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꽃들은 갑자기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오랜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노파의 육신은 바위 위에 평화롭게 남겨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지요. 그리고 그녀의 몸 주변으로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방금 산속 노파와 저승사자의 특별한 만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노파의 겸손함과 지혜가 어떻게 저승사자의 마음마저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불러왔는지 보셨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노파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 산골 노파를 데려간 저승사자의 놀라운 정체에서는 이야기의 후속편을 들려드립니다. 저승사자가 노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 후 그의 진짜 정체와 노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과연 저승사자는 왜 100살 노파를 직접 데리러 왔을까요? 그리고 노파의 영혼은 저승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조선시대 전설과 야담을 소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